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염사저씨, 양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좀 풀린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첫 시간으로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서 끌려나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자리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전북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그중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북 도민을 대표하는 전북 도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진보당이고 하니까 대통령한테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고언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앞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감시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께 국정 기조를 바꿔야지만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냥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맨 처음에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기사들이 뜬 걸 봤거든요. 그 자리에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기를 뭐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고 놔주지 않은 채 막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뭐 이렇게, 마치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사가 나왔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가면서 그냥 약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막 그 영상을 보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자리에,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그 참석하는 행사는요,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리 검문을 다 받는데요. 혹시 흉기라도 있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한 신분이 확실하냐, 모든 사람이 체크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 때문에 뭐 쫄았는지, 아니면 전라도고 또 진보당 또 의원이 있으니까, 원래 또 진보당 의원들은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국민을 위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음, 혹시라도 예상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경호처장이 뭐 얘기를 했든가, 그래서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대비를 해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경호관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나 지금 윤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관들이나 그 위에 계신 분 몇 사람 빼고는 똑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런 음, 얘기를 지금 해요. 완전 거의 불법적인 그런 폭력 행위잖아요. 예. 그 경호처장이 맨 처음에 경호처장에 임명할 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래요. 그리고 청와대를 그 용산으로 옮기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음. 뭐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과 눈을 가리고 윤석열 자체도 뭐 그런 국민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태원 유가족들이 특별법 공포 촉구를 위한 오체 투지를 했다고 전해지네요. 네. 영상에 안 그래도 봤는데, 15,900배,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159명을 기리는 그런 행사로 그렇게 오체투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들이 막 삭발하고 그런 모습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왔고, 지금 24일이니까 오늘 한국에서 오늘 오전이겠죠? 그때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법안 공포를 촉구했어요. 어, 요번에 이게 처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9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특별 법안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률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대요. 그래서 30일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이 특별법을 거부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되고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빨리 이 특별법 공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대회를 지금 27일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또 연다고 해요. 네. 극우 분들이 삼보일배나 오체 투지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들은 적도 없고. 근데 그 그러게. 뭐 좀 뭐 진보 세력이랄까 좀 민주 세력 분들은 좀뭐 이런 오체 투지나 삼보일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 아, 우리 저기, 혹시 민주당의 특별법하고 뭐 여당이 주장하는 거고 뭐 다른 점이 좀 있나요? 네,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진상 규명인 거. 그래서 안 그래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다 이걸 거부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거는 뭐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 입법, 참사의 정쟁화를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뭐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이다. 그리고 뭐 사법기관이 판단할 책임 소재 규명이나 사건 은폐 침해까지 조사하는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이 그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뭐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 근로 활동하던 사람 등 불명확한 용어 등으로 인한 법률안의 위험성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당이 야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리당락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라고 이걸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음, 중요한 건요, 유가족이 뭘 원해요? 그분들은 돈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소중한 가족을 내 진짜 목숨보다 중요한 자식들을 잃었는데 도대체 돈이 뭐가 거기서 무슨 문제예요? 그리고 음,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세월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음, 정쟁화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일으킨 그 책임자들을 처벌을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넘어가고 행여라도 자기네 정권에 피해가 될까 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상하게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자꾸 이런 사고들이 난단 말이에요. 아주 대형 음, 사고들이. 그리고 음, 그건 막 덮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은 그냥, 야, 뭐, 국정조사 청문회, 의회 청문회 다 했는데 뭐 또 해. 아니, 기존에 그런 뭐 수사기관 다 있는데 뭐하러, 응? 어, 조사관을 또 꾸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깔아 뭉개고 특검법 같은 거 하면은 뭐 재정 낭비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과연 뭐 그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건지 지금에 있는 거 자체를 그냥 깔아 뭉개고 핑계를 대는 건지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세월호도 아직도 제대로 아직도 다 해결 안 됐잖아요. 음. 10년이 다 돼가는데. 뭐 정략화되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태원 참사 이야기 나오는 것도 싫고 다시 또 그들의 무능력을 뭐 다시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아, 밟는 게 싫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계 동포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권으로 많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틀란타에서는 그 미셸 강님이 하원 의원으로 지금 후보로 나오고 계시고 그 앤디 김님이 지금 상원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셨나요? 직접.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상원의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오고 그 6월 4일 날 그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그동안은 별로 그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게 내가 투표할 수 있게 그 레지스터를 해 있어도 그 소속 당을 이렇게 디클레어를 안 하면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알고,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나 보니까 그냥 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새로 등록하는 것처럼 그 뭐 수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것처럼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그 affiliated party 뭐 이렇게 change 업데이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크하고 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양희님이 뉴저지에서 다녀오셨죠? 네. 그러면 그 제가 영상을 좀 다녀- 보면서, 그 네.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양희님의 추가 설명 들으시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ime for the US Senate. He ran 언제 이게 후원의 행사인가요? 아니면 네, 후원 행사에 어떤 뉴욕에 계신 분이 집에서 이 뉴저지에 계신 이 앤디킴 의원을 초대를 해서 뉴욕에 있는 분들과 가정집에서 네, 뉴저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 그 앤디 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상원의원이 되고자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냥 한국 분이니까 제가 사는 곳에서 되게 가까운 저지시리라는 그 타운에서 상원의원으로 오래전에 나왔고 이번에 3선을 한 걸 알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한국 분이니까 그냥, 그리고 또 민주당이고 또 이렇게 한국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깝지 않아, 지금도 물론 가까운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알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처럼 영어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자라왔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외국인인 거죠. 그리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 있을 때 그 외교관으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외교관이 오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니까 사람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대한 건 그냥 백인, 키 큰 백인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본인. 그런데다가 또 당신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또 차이니스 아메리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아메리칸으로, 우리가 미국 안에 그냥 아메리칸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그럴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말이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조금 좋은 뉴스는 현재 뉴저지에서 상원의원의 그 민주당 후보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필 머피라는 그 현 주지사의 와이프예요. 근데 그분이 좀 많은 그 안 좋은 그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로부터 이미 한 20% 정도 차이 나게 앤디 킴 의원이 앞서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그리고 원래 뉴저지가 민주당이 좀 강세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이 출신인 그 저지시리 자체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거든요. 근데도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인들도 뉴저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면 당선될 수 있는 찬스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앤디 킴이 직접 우리 미주 동포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인사, 그 장면 짧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Hi everyone, I'm Congressman Andy Kim. Just wanted to say hi to all the Korean communities across New Jersey. Look forward to engaging. I hope you get out there and vote on June 4th for the primary, and I look forward to try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lift up Korean American communities around the state. Thank you. 잘 봤습니다. 한국계 그 동포들 분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다음 순서는요, 미스터 토드 프렌치의 이번에 지금 대선이 지금 24년도에 미 대선이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I have to correct my comment last episode. I explained that Trump got 40 delegates, right, after Iowa caucus. But I was wrong. I thought Republican primary is winner takes all system. But actually it's a winner takes all system. But there are two exceptions. One is Iowa caucus. The other one is New Hampshire. So I was wrong. Nikki Haley also got some delegates. So I thought Trump got everything, but I was wrong. I want to correct it. Okay, Mr. Todd French, how are you? I'm doing pretty good. How are you guys doing today? doing Good. good. 안녕하세요. 예. Yeah. Hey, how's y'all? I asked Mr. Todd French about 5 takeaways from 2 primaries of Republicans. So he's gonna comment with the numbers. Number 1, number 2, etc. Right? Okay, let's start with the 5th takeaway, and I'll work my way up to what I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Number 1, I thought maybe the Republican Party would be a little bit more divided coming from the Iowa caucus down to the New Hampshire primary. But they seem to be all on the same sheet of music because everybody gave Donald Trump their endorsement with the exception of Nikki Haley, right? Okay, yeah. 뉴햄프셔 정도에 와서 니키 헤일리가 조금 표를 얻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공화당 내 다른 목소리가 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세는 트럼프. Yeah. Go ahead. Yes. The 4th thing is this, is that what we're starting to see is that all of the posturing that had been going along prior to Donald Trump entering the primaries, that is essentially gone. There is one voice, right? As the Republican Party has normally done. They gather around, they rally the troops, and now there's one voice. 리퍼블리컨의 이제 다양성, diversity, no more diversity. They have only one voice. 그 다양성이 없어지고 그냥 트럼프 그 하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네 번째. The 3rd thing is this, and this is more of a politic comparison. Although there was some resistance for Donald Trump becoming the GOP frontrunner, it's starting to seem like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have all aligned themselves behind one person. Okay, because we all know that Nikki Haley is not going to make it. Even I don't think she's going to really do good in the South Carolina primary, to be honest with you. And that's her state that she was governor in. 오케이. 세 번째 얻은 것은 니키 헤일리를 성원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조차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네. The 3rd thing I'm starting to understand is that the Republicans seem to have better messaging than the Democrats do when it comes down to how do they access votes for their base. The Republican Party have a starch message, and the Democrats have some issues with messaging. As an example. 그래, 이번 두 경선을 통해서 결국 공화당은 더 단결, 딱 하나의 목소리로 좀 뭉치는 중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공화당만큼 뭉치지는 못하고 조금 분열되는 모습,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Nikki Haley, as much as she is trying to fight, and believe me, she's the only one left standing. I think next week it's a wrap. I think that's it for her. She's gonna. I think the pressure is gonna surmount, and I think she is going to bow out at the next primary. I believe that. So next primary in South Carolina will end her campaign. Absolutely.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는 접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Yeah. Okay.
And the number one takeaway is that this is twofold. Number one, nobody is going to beat Trump to be a GOP front runner, and the Republican Party goes the way of Donald Trump. 예, 도널드 트럼프 뭐 부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부동의 1위고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다. No alternatives. He's talking about no alternatives for a while. But if he lose in November, then he has to go away. Well, here's the thing, right? And I've heard this from a lot of political strategists, is that from the Biden camp, they want Trump to be the GOP frontrunner because they believe that Biden will have an easier chance beating Trump than he would any other candidate. Yeah. That seems to be the prevailing thought from a Democratic strategy. Okay. It's too early to predict the situation in November, but how do you think so far in November? What will happen? Here's what I think, man. Because right now, Biden is polling terribly right now. Okay? He is polling terribly. And it's not, he's polling terribly on two things. Number one, immigration. Immigration is just killing him. Okay? And the second thing is his physical and mental capacity to even do the job because of his age. Those are the two things that's hurting him right now in the polls. 그 이미그레이션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이래요.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게 그 중남미나 다른 나라 이제는 뭐 중국 이런 데서도 오는데 차이나에서도 오잖아요. 이렇게 데모크래틱 파티에서 프레지던트다 그러면 whole over the world they try to come. And if there's a Republican, especially like Trump is president, they hesitate to come. So naturally, immigration policy is very, very bad for Democratic Party, right? Yes, yes, it is. And also, let's not forget we have a war going on in Israel as well, right? And he's taking some flack for that as well. So he's got a few things going against him. But they still believe that they will have an easier time beating Trump for the presidency than any other candidate. I don't know. I don't know, man. I don't know. Actually, you are a Democratic supporter, but when you see it, it's very vague. It's in the fog, right? It's going to be really close. And what they have to do, what the Democrats going to have to do with Biden is he's got to tout the things he has won at. You know, the Build Back Better plan. There's a lot of things he can talk about. The economy is on a resurgence, but the messaging is just not good. You know, people don't hear about these things. The only thing they hear about is immigration and how he looks.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ey're not preaching any of his wins. You know, student debt. He's excelled at student debt, getting student debt counseled. But you don't hear about these things. And for them to win, they're going to have to shift and talk about all the good things that he has done, not necessarily how he looks.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And can he physically do the job?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ey've got to structure their messaging. Because the Republican Party, their messaging is to their base is phenomenal to their base. I don't agree with it, but to their base, it's phenomenal. You know, but the Democrats, they've got to do a better part with messaging. Okay, thank you, Todd French, sharing your opinion today. And we keep eye on other, situation through you. 예,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So yes, there could be a lot of change and different situations. Especially Trump could get indicted many things. That's another factor. Well. Yeah. So we'll keep watching with Todd French. Thank you. Thank you, Tom. All right, bye. 그러면 저희는 정치농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